지금까지는 주로 테크놀로지 데벨롭먼트, 기술 개발 쪽으로에 신경 맞추는데,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실제 그 인터넷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예요? 라는 부분. 근데 이철수 박사는 처음에 데이컴, 그 후에 존 사몬, 지금은 NIA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이런 분야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인터넷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데이컴, 존 사몬, 근데 그 다음에 벤처, 그런 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는 KT, 한통신에서 많이 서포트 하셨고, 대충 그런 부분의 이야기, 데이컴하고 존 사몬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고생하셨는가, 라는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컴넷에 대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요금표하고 속도만 나오도록 제가 한글 하나 붙였는데, 데이컴이 82년도에 만들어져서 84년 7월 달에 데이컴넷을 개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KT의 선을 빌려서 주요한 도시에 연결하고, 국제적으로는 해외 사업자하고 연결을 해서 데이컴넷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PC통신이나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는 2400bps, 1200bps가 제일 또 있었는데, 제일 높은 게 9600bps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은, 대략 메일을 보낼 때, 메일이 소프트웨어는 주전자인 게 있었으니까, 거기 한 개의 캐릭터를 쳐서 그 에코백에서 다시 터미널에 또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3초 내지 5초 걸렸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한 개 프레임에 화면을 뜨는데 0.25초 걸린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속도였는가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 구조는 아마 처음 만들어진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냥 유효하게 이런 형태로 유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컴에서 SDN과 관련해서 연구를 같이 한 것이 이제 두 가지, 2번, 3번입니다. 1번은 패킷망을 만들면서 패킷망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카이스트하고 연구를 했던 그런 것이고, 2번은 이제 유닉스에서 쓸 수 있는 전자메일 시스템, 이메일을 한글로 하는 작업들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SDN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로 해서, 여기 보시면 뭐 UCP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라든지 SDN 확장, SDN을 아까 차이영 교수가 데이컴이 왜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데이컴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데이컴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나타나는 가장 기반에는 뭐냐 그러면, 정부가 하는 모든 시스템을 유닉스 시스템으로 채택을 해서 적용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5회 시스템을 개발해서 유닉스 시스템을 PC에 연결해서 자동 보고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워드 프로세스를 쓰게 한다든지, 메일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83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부처에다가 홍보를 해서 했는데, 총리실하고 하고, 그 당시 최신부만 이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올림픽 시스템인데, 올림픽 시스템이 두 개 시스템으로 나눠져서 정보를 수집하는 쪽은 IBM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보를 배포하는 쪽으로 이제 유닉스 머신으로 해서 11대를 연결하고 1000대 정도의 PC를 달고 500대 정도의 프린터를 각 운동장에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이제 52개국 연결하는 건 엑스타 25로 연결을 해서 외국에서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전자우편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들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연산망인데, 행정연산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각종 표준화와 같은 OS 표준화, 정부가 쓰는 모든 OS를 유닉스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를 C로 한다든지,
뭐 DB를 오라클 같은 것들 정해준다든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모르지만 자원 그렇게 해서 그때는 했고 한글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 해서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통신에 대한 기본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이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까 경상현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전설 원장으로 계시면서 차세대 전산망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먼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그 계획을 하면서 1차 사업이 정보 행정자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이거 전반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차세대 전산망 사업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93년도 그 중반쯤 돼서 초고속 전산망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계획이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전산망 사업, 앞에 차세대 전산망 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었고 초고속 전산망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초고속 전산망 사업을 보시면은 망만 구축한 것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보시면 초고속 정보통신 국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 공중망 구축사업, 그 다음에 선도시험망 구축사업, 기술개발사업, 정보화 시범지역 사업, 원격 시범사업, 그 다음에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그 다음 법조대연구의 국제협력사업, 그 다음에 대국민 홍보사업 이렇게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국가전산망 기본계획을 세울 때나 이 계획을 세울 때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계획을 세우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면서 각 분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발생해서 쉽게 말하면 나무를 육성을 하되 숲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그렇지 못하고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개별 나무만 자꾸 육성하는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초고속 정보통신 국가망 사업을 려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초고속 정보통신 공중망을 구축한다는 사업을 독립사업자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국가가 선두 투자를 해서 공중망을 함께 조개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이게 초고속 정보통신 국가망 구축 사업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세대 전산망 사업에서 거론되었던 많은 응용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원격 시범 사업이라든지 공공 응용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흡수를 해서 통신의 트래픽을 넓혀준다든지 새로운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같은 것들을 실제로 실무에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해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계획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들 하나씩 나오는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국가망 구축 사업인데, 95년도, 97년도까지 하기로 해서, 94년도에 계획을 다 만들기도 전에, 사실은, 지금의 기재부죠. 열심히 로비를 해서, 대략, 여기 보시면 95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95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을 했는데 워낙 대콤하고 KT가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잘 안 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95년도 끝날 때까지 투자한 돈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망할 구축을 안 했어요. 그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해에. 그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러면 사업장이 준 돈을 회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좀 검토를 하면서 이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아마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정부 부처가 재심 청구를 하는 건 이게 처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심 청구한 것이 언제까지 갔느냐 그러면
95년도 시작한 감사가 김대중 정권 말까지 갑니다. 그때가 재심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를 계속 받고 하던 사람이 정보통신부의 천종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대콤에는 서삼영 박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지금 다 없습니다. 한라로 갔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는 이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먼저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지금 와서는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끔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시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멀티미디어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토속망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격 시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영상회의 시스템 이걸 만들고 원격 대학 교육 시스템 이게 방통대 이걸 만들어서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원격 영상 재판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결국 못 만들었고 그 이후에 차라리 재판을 할 것이 아니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출두를 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차라리 구치소하고 법원하고 연결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결론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직도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걸 아직 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원격 의료 같은 것도 했는데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못 돼서 더 이상 발전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서비스 개발은 이제 그 이후에 정부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이 사업에 수용을 해서 많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SDN 우리 인터넷 발전에 전산원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관 전산망 정보센터라는 걸 만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기관이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파일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해서 많은 기관들이 정부기관들이 초창기 인터넷을 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이게 94년도의 일이니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인터넷을 쓰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전산망 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KR릭을 전산원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게 94년 9월입니다. 그래서 전산원에서 모든 것을 주소할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국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인터넷 교환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사업자 데이콤은 데이콤대로 국제 예산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KT는 KT대로 다른 조그마한 중소업체는 중소업체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내 KT 가입자가 데이콤에 있는 사람에게 가입자에게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이놈이 국제선을 뺑 돌아서 데이콤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되는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거를 KT나 데이콤 여기를 모아서 여러 수차의 회의를 해서 결국 국내에서 그게 익스체인지 되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들을 한 게 이게 98년도, 9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일라 초기인데, 게일라 초기는 93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KT에서, KT 연구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연구자 중심의 인터넷에 대한 논의, 기술 같은 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94년도에 저희가 받으면서 이제 한 건데, 그 당시 환경은 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94년도에 이것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내 두치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내 두치하는 세계적인 IT 전시회로 이렇게 같이 키워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도 우수 발표자나 연구 내용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원고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지불 대우를 해주자 해서
그 당시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를 끌어들여서 언론사로 하여금 사업권을 주고 수익 일부를 KRS에서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재정을 좀 확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참여자를 일반 대학생이나 그다음에 일반 학생, 비전공인 학생 이런 사람들도 다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부스를 만들어서 별도의 시범 서비스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신기술을 시연한다든지 체험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들을 마련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지금은 뭐 다 사후관리를 하지만 그 당시 사후관리를 아무도 안 했는데 사후관리를 해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피드백 받아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엑스포인데, 정부 엑스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들 정길란 박사가 이제 해외 협력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획을 해서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엑스포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추진위원장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을 하고 있는 최영호 씨가 추진위원장을 했고, 조직위원장을 이용태 박사가 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을 제가 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주로 이제 돈 끌어모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해외와의 그 행사 계획이라든지 커넥션은 정길란 박사가 주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6개 센트럴 파크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우리 해화동에다 당시에 만들었고, 해화동 건물도 도네이션을 받아서 저희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6년 4월 2일 날 정부 엑스포 축하의 밤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축하의 밤 행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인터넷을 보다 더 많이 알리고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내가 한 장 더 만들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